이번 시간에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통합문서 보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와 무작정 따라하기 2 이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통합문서 보기랑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은 통합문서 보기 먼저 바꿔볼게요. 자, 일단은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여기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렇게 표시해 놓고 B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F42번 이 영역만 1페이지로 인쇄되게 그렇게 이제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먼저 표시를 하면 돼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표시할 때는 우리가 보는 방법을 변경하는 거라 우리가 보기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됩니다. 이 보기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기본 보기도 있고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도 있고 페이지 레이아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인쇄를 했을 때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1페이지에 인쇄되는 그 내용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내용이 전부 다 이제 2페이지에 인쇄가 된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이거를 우리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들어가게 되면 얘네가 이제 화면이 좀 축소돼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를 시킬 때 이곳에서 하면 돼요. 오른쪽 하단에 여기 85% 써져 있고 여기 더하기 빼기가 있죠. 요거 클릭해서 우리가 화면 확대 축소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우리 마우스 중간에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중간에 휠 있죠. 마우스 휠. 그 마우스 휠을 움직여서도 우리가 확대 축소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에서 B의 2번 셀부터 그러면 서명이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F의 42번이다 그러면 요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 전체 내용이 1페이지에 전부 다 이제 표시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요 위에 있는 요 일행은 빼야죠. 그리고 A열도 빼야죠. 왜? B의 2번 셀부터 이제 그렇게 1페이지로 인쇄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해서 맨 위에 보게 되면 파란색 구분선이 요 위에 숨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위아래 화살표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마우스가 변합니다.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그 밑으로 이제 드래그해서 이동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1페이지에서 이제 인쇄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해서 요 행 번호랑 요 사이에 이제 파란색 구분선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좌우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드래그해서 옮겨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영역이 원래 하얀색이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회색으로 변해요.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곳은 인쇄를 했을 때 인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해서 B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쇄되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밑으로 쭉쭉 내려갔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1페이지에 인쇄된다 해서 페이지 구분선이 나온 건데 아래쪽은 이제 2페이지에 인쇄된대요. 그러면 요 페이지 구분선 있죠? 요 중간에 있는 페이지 구분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위아래 화살표 모양으로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밑으로 쭉쭉쭉 드래그해서 우리 42번 행까지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러면 이 전체 영역이 전체 1페이지에 이렇게 인쇄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변경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문제 다 푼 거예요.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문제 끝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냥 페이지 구분선 가지고 우리가 드래그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이 영역만 그렇게 이제 인쇄가 되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2번 시트 거기서 이제 하래요. 무작정 따라하기 2 요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라는 겁니다. 이 페이지 레이아웃 이곳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인쇄 용지도 가로 방향으로 인쇄할래, 세로 방향으로 인쇄할래 그런 것도 변경시킬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페이지 자동 맞춤이라는 것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인쇄 여백 같은 것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고 페이지 가운데 맞춤 할래 말래 그런 것도 지정하고 여러 가지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의 정 가운데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 풀 때는 지금 여기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이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해서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이 메뉴에 가게 되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 페이지 설정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만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뜨면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페이지란 탭도 있고 여백이란 탭도 있고요. 머리글 바닥글이란 탭도 있고 시트란 탭도 있고 이렇게 이제 4개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요 각각 탭들마다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 페이지라는 이 첫 번째 탭에서는 용지 방향을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세로 방향으로 인쇄할래, 가로 방향으로 인쇄할래, 그거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배열도 이제 자동 맞춤 할래 말래 그런 것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고, 확대 축소 배열도 우리가 이곳에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 크기가 됐든 인쇄 품질이 됐든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설정해 줄 수 있는 곳이 우리 페이지요.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여백이란 탭 좀 보자고요. 여백이란 탭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용지 여백 같은 것들 이런 거 이제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페이지 가운데 맞춤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이 가운데에 보게 되면 그림이 있죠. 이 그림에 이게 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실제 데이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지금 여기 봤을 때 가운데 맞춤을 가로도 안 하고 세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지금 이만큼 용지가 있을 때 내가 작성한 그 내용이 이 부분에 이제 인쇄가 된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고요. 내가 요거를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바꿀 테니까 여기서 이제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보세요. 요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요렇게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가로라는 걸 요거 체크했더니 표가 가운데, 이 종이 가운데에 이제 인쇄되게 가로 방향이 그렇게 이제 가운데 모션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세로도 클릭해 볼 테니까 보세요. 세로도 보게 되면 아주 조금 미세하게 움직이지만 이렇게 이제 가운데 연결된 거 볼 수 있어요. 해서 지금처럼 문제에서 페이지의 정 가운데에 인쇄가 되게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오면 지금처럼 가로 세로 둘 다 체크해 주면 됩니다. 이거는 어디서 체크한다? 우리 여백이라는 탭에서 해주더라. 여백이라는 탭에서요. 그래서 이 여백이라는 탭에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3개 중에 하나예요. 지금처럼 정 가운데 인쇄되게 해라. 그러면 둘 다 체크해 주면 되겠죠. 가로만 가운데 맞춤해라. 그럼 가로만 체크해 주면 될 거고요. 세로만 가운데 맞춤해라. 그러면 세로만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3가지 중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문제 보니까 페이지, 매 페이지의 하단 가운데 구역, 하단의 가운데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의 예처럼 표시할 예와 같이 표시가 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해라. 문제상에서 정확하게 찍어줬죠. 바닥글 설정하라고. 자,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머리글을 설정하시오, 바닥글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머리글 바닥글은 탭이 따로 있습니다. 해서 요 머리글 바닥글에는 이 탭에서 우리가 설정해 주면 돼요. 이곳에 보게 되면 이 윗부분, 요 윗부분이 우리 머리글을 설정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미리 보여주는 그 공간이고요.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영역이 우리 바닥글을 설정했을 때 어떻게 표시가 된다. 그걸 이제 미리 보여주는 그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머리글을 편집하거나 바닥글을 편집할 때는 요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들어가서 머리글이 됐든 바닥글이 됐든 우리가 편집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표시 예를 보니까 현재 페이지 번호가 만약에 1페이지래요. 1페이지. 그리고 전체 페이지 번호가 만약에 3페이지래요. 그때 이제 페이지 번호를 1/3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문제상에서 바닥글을 설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바닥글 편집하고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주면 되겠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왼쪽 구역이 있고 가운데 구역이 있고 오른쪽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 한 장이 있을 때 우리가 바닥글에다가 이제 뭔가를 표시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왼쪽에다가 표시할지 가운데다 표시할지 오른쪽에다 표시할지 그거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어디서 하라고 알려줘요. 지금 문제에서는 가운데 구역에 하라 그랬죠. 그래서 가운데 구역 이곳을 우리가 클릭해 놓고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페이지 번호가 표시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닥글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뜨는데 머리글을 클릭해도 이거랑 동일한 형태 창이 떠요. 지금 여기는 바닥글이니까 바닥글이라고 써져 있죠. 자, 머리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머리글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머리글로 뜨고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머리글이든 바닥글이든 어차피 이 설정하는 곳은 다 똑같이 생겼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쭉쭉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콘 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아이콘이요. 얘가 이제 텍스트 서식 지정할 때 우리가 쓰는 거고요. 요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요 아이콘이 우리 페이지 번호 집어넣을 때 쓰는 건데, 요 앞에 종이 한 장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된 거 있죠? 요 앞에 있는 요 아이콘이 현재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을 때 쓰는 거고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종이가 여러 장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전체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을 때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번호는 이 두 개 아이콘을 가지고 우리가 표시할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 게 현재 페이지 번호, 뒤에 게 이제 전체 페이지 번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두 개 요 아이콘 좀 보자고요. 첫 번째 거 얘는 이제 달력처럼 생겼죠. 얘가 이제 날짜 집어넣을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는 이제 시계 그림처럼 생겼죠. 얘가 이제 시간 삽입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머리글이 됐든 바닥글이 됐든 이렇게 이제 날짜가 됐든 시간이 됐든 이런 것도 우리가 삽입할 수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세 개 아이콘이 있는데 이 세 개 아이콘 중에 첫 번째 거요. 이 첫 번째 아이콘은 얘는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엑셀 파일. 그 엑셀 파일에 경로를 삽입해 주는 게 우리 첫 번째 아이콘이고요. 두 번째 이 아이콘은 지금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그 엑셀 파일의 이름을 삽입할 때 쓰는 게 이 두 번째 아이콘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아이콘은 우리가 시트 이름, 현재 작업하고 있는 그 시트의 이름을 삽입할 때 쓰는 그 아이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두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요 아이콘은 우리가 머리글 바닥글에다가 특정 그림 같은 것들, 회사다라고 했을 때는 회사 로고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집어넣을 때 쓰는 그 아이콘이요. 첫 번째 게 이제 그림 삽입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요 아이콘이 우리 그림 서식 지정할 때 쓰는 그런 아이콘입니다. 해서 우리가 머리글이 됐든 바닥글이 됐든 이런 아이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도와줘요. 자, 그럼 이제 문제들 한번 풀어보자고요. 문제에서는 이제 가운데 구역에다가 페이지 번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 앞에는 현재 페이지 번호, 뒤에는 이제 전체 페이지 번호가 삽입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현재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을 때는 요 아이콘 클릭해 주면 되겠죠. 요 아이콘에 한번 땡 하고 클릭하게 되면 M% 페이지 번호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전체 페이지 번호 집어넣어야 되니까 얘도 한번 땡 하고 클릭하게 되면 전체 페이지 수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슬래시도 넣어줘야죠. 해서 얘가 이제 현재 페이지 번호고 그 뒤에 M%부터 시작해서 요 뒤에 있는 게 우리 전체 페이지 번호니까 그 사이에 커서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요.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슬래시만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글 미리 보여주는 이곳에 보게 되면 전체 페이지 번호가 1페이지고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일 때 1/1하고 이런 형태로 보여줍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보여줘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바닥글 설정 끝이요.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F42번 그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설정하고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되게 그렇게 이제 인쇄 제목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쇄 영역을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행이 됐든 열이 됐든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인쇄되게 할 때는 우리가 요 시트라는 요 탭에서 설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요 시트라는 탭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어요.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인쇄 영역, 인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건지 그 인쇄 영역을 우리가 이곳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만큼의 데이터를 싹 다 작성을 했는데 나는 이 데이터를 다 인쇄할 게 아니라 나는 만약에 B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요만큼만 내가 인쇄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인쇄 영역을 이만큼 설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들은 실제로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해서 얘는 말 그대로 인쇄할 그 부분 어디를 인쇄해 달라?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것이 우리 인쇄 영역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인쇄 제목하고 있죠. 자, 요 인쇄 제목은 뭘 얘기하냐? 내가 만약에 데이터를 쭉쭉 작성했는데 이 전체 데이터가 만약에 3페이지예요. 3페이지. 그때 우리가 이거를 작성할 때 맨 위에다가 서명이다, 저자다, 입력 날짜다, 신청자 이름이다, 작업사항이다 해서 이런 제목은 딱 한 번만, 맨 위에다가 한 번만 입력하겠죠. 근데 2페이지에도 3페이지에도 내가 이 제목이 계속해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반복할 행,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제목이 행 단위로만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열 단위로도 입력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이제 반복할 열에다가 우리가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인쇄 제목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인쇄라는 곳이 있죠. 자, 이곳에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요. 여기서는 이제 인쇄를 할 거야 말 거야 우리가 찍어줄 수 있는 곳이요. 해서 지금 여기 첫 번째 거 보게 되면 눈금선이라고 있죠. 이 눈금선이라는 거는 엑셀은 원래 표 형태로 지금처럼 이곳에도 표 형태로 이렇게 선이 가 있죠. 이 눈금선을 인쇄할 거야 말 거야 찍어주는 거예요. 기본값은 이 눈금선이 인쇄가 안 되는 거지만 여기서 이제 눈금선에 내가 체크를 해주게 되면 이런 것도 전부 다 인쇄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흑백으로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컬러 서식에 지정된 그런 데이터를 흑백으로 출력할 때 이거는 이제 언제 쓰냐면은 내가 데이터를 다 작성했는데 이거를 내가 테스트 삼아서 한번 내가 출력해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굳이 컬러로 인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이용하는 게 흑백으로. 요거 이제 이용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인쇄라는 게 있습니다. 요 간단하게 인쇄라는 거는 우리의 엑셀 데이터를 전부 다 쭉쭉 작성했는데 그곳에 입력되어 있는 차트가 됐든 도형이 됐든 그림이 됐든 그런 모든 그래픽 요소를 싹 다 제외하고 텍스트만 빠르게 인쇄하고자 했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간단하게 인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인쇄라는 거 우리가 클릭하게 되면 어떤 것만 출력해준다. 텍스트만 빠르게 인쇄해 주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행렬 머리글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행렬 머리글이라는 거는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엑셀에 A, B, C, D, E, F, G하고 열 머리글이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보게 되면 1, 2, 3, 4, 5, 6, 7, 90 하고 쭉쭉 해서 행 머리글이 있죠. 이것도 인쇄할 거야 말 거야 지정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지금 기본값은 체크가 안 돼 있어요. 해서 우리가 인쇄를 해도 실제 이 데이터들만 인쇄가 되잖아요. A, B, C, D 이런 거 인쇄 안 되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행열 머리글이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해놓고 우리가 인쇄를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열 머리글, 행 머리글 싹 다 이제 인쇄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메모라고 있죠. 우리가 실제로 이 데이터를 작성하고 메모를 여기저기 막 삽입을 했어요. 그 메모를 삽입할 거냐 말 거냐 그 표시하는 방법을 지정해 주는 게 우리 메모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셀 오류 표시. 실제로 내가 이제 어떤 특정 내용을 계산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결값이 나온 것도 있고 오류값이 나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셀의 오류를 어떻게 이제 표시할 건지 그거 이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페이지 순서하고 행우선, 열우선이라고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우선이 체크돼 있으면 여기가 이제 1페이지, 여기가 2페이지, 여기가 이제 3페이지, 4페이지에서 그렇게 이제 인쇄되게끔 해달라 그거고요. 열우선을 찍게 되면 이제 옆으로 여기가 이제 데이터 1페이지고요. 여기가 2페이지, 여기가 3페이지, 4페이지 이런 식으로 인쇄해달라 그겁니다. 해서 페이지 순서도 어떻게 인쇄되게 할 건지 우리가 찍어줄 수 있더라. 이런 게 이제 우리 시트라는 탭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이 페이지 설정에서는 각각의 탭들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설정하는 건지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문제 한 문제가 짜잔하고 떴는데 이게 어디서 하는 거지?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전부 다 눌러봐야 돼요.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시간 다 뺏긴다고요. 왜? 우리 시험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 시간 안에 모든 문제 다 풀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런 문제 한 문제 가지고 시간을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최대한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특히 이런 거 간단한 거는 빨리빨리 풀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요 문제 좀 풀어보자고요. 인쇄 영역을 설정해라. 우리 인쇄 영역은 이곳에다 설정하는데 그때 B의 2번부터 F의 42번 이 영역을 그렇게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인쇄 영역 여기 클릭해주고요. 우리가 실제로 범위 잡아주면 돼요.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F의 42번까지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범위 잡고 그냥 손만 띄면 인쇄 영역에 지금처럼 이렇게 B의 2번부터 F의 42번이다 해서 절대 참조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가 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시오. 그렇게요. 그때 이제 인쇄 제목에 보게 되면 반복할 행도 있고 열도 있죠. 여기서는 이제 이 행이 그랬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반복할 행에다가 해줘야 되겠죠.
해서 반복할 행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 행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행 번호에서 클릭을 해도 되고요. 여기서 클릭해도 되고 여기서 클릭해도 되고 여기서 클릭하든 여기서 클릭하든 여기서 클릭하든 여기서 클릭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 행이 있는 곳 그 위치에 가서 우리가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행부터 이 행까지 하고 이렇게 이제 반복할 행에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주면 여기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확인 버튼만 땅 하고 클릭해 보면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우리 B의 23에서 F의 42번 이 영역이 2페이지에 표시되게 페이지 나누기를 실행하시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페이지 나누기를 할 때는 우리가 페이지 설정이라는 아까 대화 상자에 있었죠. 거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페이지 나누기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이 나누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2페이지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시작되는 그 셀이 B의 23번 셀이죠. 해서 우리가 B의 23번 셀을 B의 23번 셀을 선택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 나누기에 들어가야 돼요. 나누기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간다? 우리 2페이지가 시작되는 그 셀을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메뉴 찾아 들어가더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서 B에 23번 찍었죠? 찍은 상태에서 나누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페이지 나누기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나누기 삽입이라는 거 요것만 클릭해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B의 23번 셀에 들어있는 게 음의 방정식하고 요 내용이 들어있죠?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인쇄 미리 보기를 봤을 때 이 페이지에 음의 방정식하고 요걸로 이제 시작되나 안 되나 확인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다 풀었으니까 요게 이제 문제 맞게 푼 건지 틀리게 풀었는지 우리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확인할 때는 우리가 일단은 엑셀을 전체 화면으로 좀 만들게요. 만들어 놓고 우리가 파일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우리 인쇄라고 있습니다. 이 인쇄요. 인쇄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지금처럼 인쇄 미리 보기에서 이곳에서 다 보여줘요.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1페이지, 2페이지 그렇게 2페이지로 작성돼 있다라고 나왔고요. 우리가 이제 페이지를 이동할 때는 얘가 됐든 우리가 클릭해서 1페이지, 2페이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지시사항에서 한 게 요 우리가 인쇄할 그 내용이 2페이지에 요 한 페이지가 있을 때 이 내용이 정 가운데 인쇄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설정해 줬습니다. 해서 우리가 페이지 맞춤 그거 한 거예요. 해서 여기 보니까 위쪽도 그렇고 아래쪽도 그렇고 여백이 동일하죠. 그리고 왼쪽하고 오른쪽을 봐도 여백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이 인쇄 종이에 정 가운데 그렇게 인쇄되게끔 우리가 가운데 맞춤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하단에 우리가 바닥글 설정했죠. 바닥글 설정할 때 현재 페이지가 앞에 표시되게 그리고 전체 페이지는 뒤에 표시되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슬래시가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줬습니다. 해서 얘의 뜻은 전체 2페이지 중에서 현재 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뜻이죠. 자, 그럼 이제 2페이지로 한번 이동부터 해보자고요. 자, 2페이지로 가봤더니 지금 전체 2페이지 중에 2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표시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바닥글에 우리 페이지 번호 집어넣은 거 정상적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지시사항에서 한 게 우리 인쇄 영역 설정한 건데 우리가 설정한 그 영역만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된 거고요. 그때 이제 이 행에 있던 요 제목이요. 이 제목은 우리가 분명히 딱 한 번만 작성했는데 이 제목이 1페이지에도 지금처럼 나타나요. 그리고 2페이지로 이동을 해도 그 제목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쇄 제목 우리가 설정해 줬고요. 그리고 마지막 지시사항에서 B의 23번 그 영역부터 2페이지에 표시가 되게끔 페이지 나누기 했어요. 그때 B의 23번 그 셀에 음의 방정식 하고 있었죠. 이 음의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 현재 2페이지에 이렇게 출력된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페이지 나누기도 정상적으로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다 풀어놓고 인쇄 미리 보기 이 상태에서 지금처럼 내가 작업한 거 그거 이제 하나씩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문제 다 풀었어요. 자, 요 내용도 우리 아까 페이지 설정 이곳에 들어갔을 때 각 탭들마다 각각의 탭들마다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할 때는 지금처럼 문제에서 이 페이지 설정이라는 이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문제 풀 수 있게끔 나오는데 이곳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페이지 나누기는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에 나누기 여기서 해주더라.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 문제 이제 쉽다고 그냥 한두 번 풀어보고 지나가지 말고요. 이 문제 이제 반복적으로 풀어서 각각 탭들마다 빨리빨리 우리가 뭔가를 설정할 수 있게
그거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